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는 방탄유리가 등장했더라고요. 방탄조끼뿐만 아니라 이제 방탄유리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에 40년 만에 유세 현장에 등장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빅텐트 얘기가 반면 빅텐트 얘기가 오래전부터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빅텐트는 민주당이 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메가텐트급으로 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개혁신당 탈당한 허은하 전 대표가 어제 이 후보 유세 현장에 참석해서 이제 지지를 선언했고 지금 보면 개혁신당 쪽에서 김용남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까지 뭐 지지 선언한다 이런 얘기 뭐 김용남 전 의원은 뭐 탈당하고 이제 지지 선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빅 텐트가 아니라 몽골 텐트죠. 몽골 텐트요. 예. 근데 이거를 뭐 텐트를 쳐놓지 않았는데 저는 피난길에 올랐다고 봐요. 피난길. 보수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따지고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을 해서 좀 텐트를 몽골 텐트를 크게 쳐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다음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나 민생에 대해서 같이 논의합시다. 우리 합리적인 보수들은 저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몽골 텐트를 쳐놓은 그 텐트 속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겉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가지고 변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사를 보면 보수가 극우화되고 그다음에 이 어떤 민주주의나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보니 이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말을 빌려서 사이비 보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보수의 가치를 이쪽 지경에서 못하니까 다 넘어오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주 이재명 후보에게는 본인이 말한 중도 외연 확장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현상들이다. 라고 봤을 때는 호재 중에 호재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간 분들이 그렇게 그 높은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그 메뚜기가 철 박히면 막 뛰어다니듯이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옮겨가 다니고 있거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허은하 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있다가 개혁신당 갔다가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지금 몇 번째 옮기고 민주당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김용남 변호사도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 변호인 하다가 그다음에 그때 그 변호인이 아니고 그 변호인 대변인단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또 뭐 개혁신당 갔다가 또 절로 옮기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짧은 많이 옮기고 계신 거잖아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인데 김상욱 의원은 사실은 그쪽 지역에 있는 울산에 있는 김기현 그리고 누구더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변론 같은 걸 해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는 걸 그 중에 하나가 그 김상욱 의원은 무슨 한동훈 후보가 그 공천을 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뒤늦게 들어왔으니까 그쪽에서 공천이 올라오니까 그냥 도장이야 당연히 한동훈 후보 이름으로 찍혀 있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쪽에서 친한계 쪽에서 계속 활동을 하려고 이제 하다가 너무 돌출을 하시니까 친한계 쪽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면서 이제 좀 거리감을 두니까 이제 그러다가 약간 왕따 비슷한 걸 당하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신 분들이 뭐 그렇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보수 진영에서 존경을 받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래도 김상욱 의원은 뭐 가라고 해서 간 건데 뭐 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권선 원내대표가 탈당해라. 가라니까 간 거잖아요. 아니 뭐 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의미 부여를 굳이 이제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수 진영에 있어도 될 법한 분들께서 그 개개인의 평가에 어떻게 선 치더라도 제가 피난길에서 죄송하지만 그 진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보수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텐트들이 사라졌다고 느낀다는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현 주소다라는 점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앞으로 대선 이후의 향방이 대한민국 보수의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쭐게요. 접대 의혹 제기된 지기현 부장판사. 어제 재판 전에 이례적으로 법정 안에서 입장을 밝혔죠. 평소에 삼겹살에 소주 마시고 지내고 있다 이러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민주당에서 사진 공개했어요. 이제 지기현 판사가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서 찍힌 모습입니다. 노정면 의원이 지 판사가 해당 업소에 여러 차례 간 걸로 파악했다.
동석한 두 명 역시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이제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한 6시 20분쯤 끝났는데 이 사진 공개 이후에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성지영의 그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신상에 대해서 방송에서 입장을 밝힙니까? 안 밝히죠. 그러니까 어제 이례적으로 지기현 판사가 본인이 화를 자초했어요. 재판하시면 되고 어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공보관 통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보관 통해서 안 하고 그 재판정을 이용해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삼겹살에 소맥만 묻는다 그 얘기가 더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사실 그대로의 어떤 감찰을 통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명확하게 밝히겠다면 끝날 거를 굳이 저는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 사람을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니까 바로 사진이 공개됐고 사진 자체는 그게 이제 직무 관련성이 어쨌든 그건 수사 영역이지만 사람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 사람이 왜 유흥주점에 앉아 있지? 그 사진이 있지? 저는 이걸로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에게는. 근데 그 신뢰가 깨져버리면 과연 그 직무에 있어서 그 판결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그 마구잡이로 공개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범인이라든가 누구를 인생을 망가뜨릴 작정을 했으면 적어도 거기에 합당하거나 합리적인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놓고서 이 사람들도 사건 의뢰인으로 추정된다? 추정된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그 매장을 시킵니까? 뭐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으로 저기가 룸사롱인지 그리고 실제로 룸사롱인지 그냥 유흥주점인지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뭐 템프로 술집이야. 그게 아니야. 뭐 몇백만 원을 그냥 그 공짜로 술을 얻어 먹었대. 이런 식의 카더라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청담동 술자리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한동훈이 무슨 그 김앤장 변호사들 모아놓고 수십 명과 함께 동백 아가씨를 부르면서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국회가 뭐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적어도 좀 더 추적 저희 같으면 저런 거 절대 보도 못 하거든요. 언론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거? 왜? 당장 아마 그 회사가 휘청휘청할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거예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럴 거예요. 그 명예훼손이라는 건 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예요. 그러면 물론 저기는 공익성이 있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기현 판사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지기현 판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런 그 면책 특권의 그늘에 숨어서 저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고 가정도 잘못하면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저런 식의 주장을 함부로 하는 거 저거는 우리나라 국회니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좀 반대 입장인데요. 당시 그 청담동 술자리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는 즉시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밝혀냈죠. 그러면 지기현 판사도 판사잖아요. 즉시 법적 대응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찝찝해서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석연찮음이 있으면 특히나 재판을 통해서 한 사람 우리 국민들의 일반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그 엄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거는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뭐 과도한 폭로전이다 누구 인생을 절단낸다라는 것으로 방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건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 내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네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정치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아무리 거짓말이든 뭐가든 의혹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혹은 여기 계신 어떤 분들에게 마구잡이로 주장을 해놓고 네가 아니면 고소를 안 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거야. 혹은 네가 거기에 대한 내가 의문 제기한 것들에서 입증자료 내지 않았으니까 너는 의심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저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입증의 문제가 아닌데요. 제가 말하는 건 민주당이 얘기하는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사진이 나와 있고 이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왔고 이 부분이 부정청탁이나 뇌물에 대한 그 범죄 혐의가 된다면 이 부분은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해야지 민주당이 이 정도 증거만 있으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직위원 판사 압수수색을 할 거예요, 포렌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증 책임을 직위원한테 묻는 게 아니라 입증을 수사기관한테 해달라. 이미 고발장에 들어가서 공수처가 배당을 했다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현장 조사했고 또 공수처도 사건 배당 형사 3부 사건 배당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또 진행되는 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